오늘 아침도 일찍 시작해요. 9시에 수업이 있어서 7시 30분에 일어나요. 아침에는 보통 기숙사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빵을 사 먹어요. 한국에서는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에서는 시리얼이나 토스트를 먹었는데 한국 편의점 음식이 맛있어서 요즘은 편의점에서 아침을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목요일 오전에는 발표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한국 대학에서는 발표 과제가 많아요. 미국에서도 프레젠테이션을 하지만 한국에서는 조별 발표인 팀플이 많아서 팀워크가 정말 중요해요. 참고로 팀플은 영어 팀플레이의 약자로 한국어 발음입니다. 오늘 발표 수업은 경영학 수업에서 진행됐어요. 주제는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이었어요. 수업 시작 전에 팀원들과 모여서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확인했어요. 발표 자료는 파워포인트 PPT로 만들었어요. 한국에서는 발표할 때 파워포인트를 많이 사용하고 슬라이드를 깔끔하고 보기 쉽게 디자인하는 게 중요해요. 미국에서는 슬라이드에 글자를 많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핵심 키워드만 적고 발표자가 설명하는 방식이 많아요. 이번 발표는 4명으로 구성된 팀 프로젝트 팀플 발표였어요. 한국 대학에서는 팀플이 자주 있는데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발표를 준비할 때 보통 팀원들이 역할을 나눠요. 한 명은 자료 조사, 한 명은 파워포인트 PPT 제작, 한 명은 발표 연습과 원고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전체적인 흐름 정리와 피드백을 담당합니다. 저는 PPT를 디자인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한국 학생들은 PPT를 깔끔하고 예쁘게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했어요. 팀원들이 글씨 크기, 색깔, 이미지 배치를 꼼꼼하게 확인해서 신기했어요. 한국에서는 발표할 때 또박또박 말하는 것과 시간 안에 발표를 끝내는 것이 중요해요. 팀원들과 미리 만나서 여러 번 연습했어요. 발표할 때 같은 말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도 했어요. 드디어 발표 시간이 되었어요. 교수님과 30명의 학생들 앞에서 발표해야 했어요. 발표할 때 한국 학생들은 공손한 자세와 정중한 말투를 사용해요. 처음에 팀장이 "안녕하세요. 저희 팀은 3조입니다. 저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발표자가 바뀔 때마다 다음 내용을 제니퍼 팀원이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넘겼어요. 제가 발표할 차례가 되었을 때 긴장됐지만 또박또박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미국에서는 발표할 때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말하는 스타일이지만 한국에서는 논리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또박또박 발표하는 게 중요해요. 교수님께서 발표가 끝난 후에 질문을 하셨어요. 한국에서는 발표 후에 Q&A 시간이 거의 필수예요. 교수님이 날카로운 질문을 하셔서 당황했지만 팀원들이 도와줘서 잘 대답할 수 있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교수님이 "팀워크가 잘 맞아서 좋은 발표였습니다. 라고 칭찬해 주셔서 뿌듯했어요. 팀원들과도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수고했어! 라고 인사했어요. 한국에서는 팀플이 끝나면 "고생 많았어, 수고했어! 라고 서로 인사하는 문화가 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팀플 문화가 어려웠어요.
미국에서는 개인 과제가 많고 팀플을 하더라도 각자 맡은 부분만 하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모두가 모여서 함께 준비하는 과정이 많아요. 장점은 팀워크를 배우고 발표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국 학생들은 발표를 정말 꼼꼼하게 준비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목요일 오전 발표 수업과 팀플 문화가 끝났어요. 한국 대학에서는 팀 프로젝트를 통해 협력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발표 수업을 마치고 나니까 배가 너무 고팠어요. 팀원들이랑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어요. 학생 식당 갈래? 라고 물어보길래 저도 좋다고 했어요. 사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학생 식당에서 어떻게 주문해야 할지 몰라서 조금 헤맸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줄 서서 직원에게 직접 주문하거나 테이블에 앉으면 서버가 와서 주문을 받잖아요. 그런데 한국 학생 식당은 셀프 서비스라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어요. 식당 입구에 가니까 커다란 전광판에 오늘의 메뉴가 적혀 있었어요. 한식 메뉴, 양식 메뉴, 그리고 분식 코너까지 다양했어요. 저는 이날 김치찌개 정식을 먹기로 했어요. 김치찌개는 한국에서 정말 자주 먹는 음식인데 저도 이제 제법 익숙해졌어요. 주문을 하려면 무인 키오스크에서 식권을 사야 해요. 처음에 이걸 몰라서 줄 서 있다가 직원분이 식권 먼저 구매하세요 라고 하셔서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는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키오스크 앞으로 갔어요. 화면을 보니까 메뉴가 뜨고 터치 한 번으로 쉽게 주문할 수 있어요. 카드로 결제하고 식권을 뽑았어요. 자, 이제 배식 받으러 가자. 팀원들이 앞장서길래 저도 따라갔어요. 식권을 배식 창구에 내면 직원분이 음식을 준비해 주세요. 배식 받는 줄이 길었지만 금방금방 빠졌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니까 직원분이 김치찌개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쟁반을 내주셨어요. 쟁반을 받아서 보니까 밥, 국, 반찬 3가지가 함께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한 접시에 메인 요리가 나오지만 한국에서는 반찬이 여러 개라서 신기했어요. 반찬은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그리고 무로 만든 김치인 깍두기였어요. 한국에서는 반찬을 같이 먹는 게 일반적이라서 밥 한 숟갈, 반찬 하나, 국 한 입 이런 식으로 먹어요. 우리는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학생 식당은 늘 사람이 많아서 자리가 꽉 차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는데 김치찌개가 생각보다 짰어요. 밥을 더 먹고 싶었지만 공깃밥 추가는 유료라서 그냥 반찬을 더 가져오기로 했어요. 학생 식당 한쪽에는 셀프 반찬 코너가 있어서 반찬을 더 가져올 수 있어요. 특히 김치는 거의 무제한이에요. 저는 깍두기를 더 담아왔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식판을 치워야 했어요. 미국에서는 직원이 테이블을 정리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학생 식당에서 식판을 직접 반납해야 해요. 반납하는 곳에 가서 식판을 내려놓으니까 직원분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학생 식당을 나오면서 친구들이 오후에 도서관에서 공부할래? 라고 물어봤어요. 점심을 배부르게 먹고 나니까 졸렸지만 저도 시험 기간이라 공부해야 했어요. 그래, 가자! 하고 같이 도서관으로 갔어요. 이제는 한국 학생 식당이 많이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주문 방식도 다르고 반찬 문화도 낯설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편해요. 가격도 저렴하고 다양한 반찬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친구들이 갑자기 "우리 노래방 갈래?" 라고 물어봤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노래방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집에서 노래방 기계를 연결해서 노는 경우가 많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는 술집에서 하는 카라오케 같은 형식이 많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노래방이 정말 많고 학생들도 자주 간다고 해서 궁금했어요. 노래방은 처음이야. 근데 어떻게 이용하는지 몰라. 괜찮아. 우리가 알려줄게. 친구들을 따라가 보니 학교 근처에 노래방 간판이 엄청 많았어요. 코인 노래방, 일반 노래방, 프라이빗 룸 같은 다양한 종류가 있었어요. 친구들은 일반 노래방을 추천했어요. 이유는 더 오랜 시간 놀 수 있고 친구들끼리 한 방을 빌릴 수 있어서래요. 노래방 입구에 들어가니까 카운터에서 이용 시간을 정해야 했어요. 1시간 할까요? 2시간? 우리 피곤한데 1시간만 하고 부족하면 더 연장하자. 그래서 1시간 이용권을 끊었어요. 비용은 인원수대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돼요. 요금이 생각보다 저렴했어요.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작은 방에 소파랑 테이블, 큰 화면, 그리고 마이크 2개가 있었어요. 벽에는 노래책이 있었고 리모컨처럼 생긴 노래 검색하는 기계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저에게 "불러보고 싶은 노래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한국 노래를 많이 몰라서 당황했어요. 한국 노래는 잘 모르는데 영어 노래도 있어? 당연하지. 여기 팝송 카테고리 있어. 노래 검색기에서 영어 노래를 찾아봤어요. 정말 유명한 팝송들이 다 있었어요. 저는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를 골랐어요. 화면에 가사가 나오고 음악이 시작됐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처음으로 한국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러봤어요. 기계에서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기분이 정말 색다르고 신났어요. 친구들이 박수도 쳐주고 따라 부르기도 했어요. 친구들은 한국 가요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BTS, IU, 뉴진스 같은 유명한 가수들 노래가 많았어요. 가끔 친구들이 제게 "이거 한번 불러봐" 라고 추천해 주기도 했어요. 저는 발음이 어려워서 잘 못 불렀지만 친구들이 "오, 한국어 발음 괜찮은데?" 라고 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노래방에는 점수 시스템이 있어서 노래를 부르고 나면 자동으로 점수가 나와요. 친구들은 "우리 점수 내기 하자" 라면서 점수를 높이 받으려고 열심히 불렀어요. 저는 그냥 즐기면서 불렀는데 뜻밖에도 92점이 나왔어요. "오, 나 한국 노래방 잘하는 것 같아" 하고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 노래방에는 간식도 주문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우리 음료수랑 과자 시킬까?" 라고 해서 저는 신기했어요. 미국에서는 음료를 사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노래방에서는 노래 부르면서 간식을 먹을 수 있더라고요. 1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친구들이 "우리 30분만 더 연장할까?" 라고 해서 우리는 조금 더 부르기로 했어요. 나중에는 다들 목이 쉬어서 마지막 곡으로 빅뱅의 붉은 노을을 다 같이 불렀어요. 마지막 곡이 끝나고 방을 나왔어요. 친구들이
너 노래방 어때? 재밌었어?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와, 이거 너무 재밌다. 스트레스 확 풀려 라고 했어요.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를 풀기 딱 좋은 곳 같았어요. 다음에 또 오자고 약속하고 다 같이 기숙사로 돌아갔어요. 한국 노래방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노래를 부르는 것도 재미있고 친구들이랑 같이 즐길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다음에는 더 많은 한국 노래를 연습해서 부르고 싶어요. 노래방이 끝난 후 편의점에서 야식을 샀어요. 한국에서는 늦은 밤에도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서 먹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들과 즉석 떡볶이를 사서 기숙사에서 같이 먹었어요. 미국에서는 밤늦게 이렇게 간식을 먹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야식 문화가 발달해서 좋아요. 오늘도 바쁘고 재밌는 하루였어요. 한국 대학 생활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도 많아서 좋아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지 기대돼요.